바로 이겁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1살인가 22살 때부터 썼어요. 21살이라 치면 1, 2, 3, 4, 5, 6, 7, 8, 9 8, 9년 동안 이 파운데이션을 써왔는데요. 처음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올 이어 원픽 파운데이션입니다. 21살 그때 뭘 발라도 이쁜 거 아니야? 제가 그랬으면 굳이 이 파운데이션을 콕 집어서 가져오지 않았겠죠. 21살 때 이거 썼을 때도 너 피부 정말 예쁘다. 아무리 이 파데빨이라고 알려줘도 안 믿는, 넌 원래 피부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파운데이션. 29살이 된 지금도 이거를 바르면 애기 피부란 말을 듣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르마니 사랑해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화장품은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다 잘 맞을 수 있는 화장품은 없겠죠. 누군가가 써보고 완전 좋더라 하는 제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후기 보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점 참고해서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상을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쁘죠?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만 보여드리면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아서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들도 영업을 가득 담아봤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이거 립도 아르마니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라네즈 크림 스킨. 아까 샤워하고 드라이하면서 뿌려뒀는데 촬영 전에 뭐 먹고 준비하면서 1시간 지났는데 당기지 않았어요. 엄청 촉촉한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좋아했는데 제가 라네즈랑 마켓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으로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크림 스킨이요. 바로. 그리고 뷰러. 저 뷰러는 라네즈 뷰러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옵션 2개 있는데 크림 스킨 요거 대용량이거든요. 250ml짜리. 시중에서 보시는 150ml 이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옵션 1번은 요거 단품, 옵션 2번은 요거에다 라네즈 뷰러까지 루시 세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웬일이니 세상에. 마켓 홍보 한번 하고 가자면 저는 기초 단계에서 스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한 번 뵀는데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세럼이랑 크림만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스킨이 제일 중요해. 우리 기초 바르는 이유가 근본적인 게 건조함 잡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조하면 노화가 빨리 오고. 근데 이 가장 묽은 제형으로 첫 단계를 발라주면서 속으로 쏙 스며들면서 그 근본적인 건조함을 잡아주는 거죠. 수분을 채우고 세럼 크림으로 막아주는 거죠. 속이 안 잡혀오는데 겉만 계속 쌓아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 제품 중에서도 스킨을 특히나 선별해서 바르는데 몇 년 동안 수십 개의 토너 스킨을 써왔지만 몇 년간 꾸준히 쓰는 몇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라네즈 크림 스킨이거든요. 몇 년 전 어떤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성이어서 겨울에도 웬만하면 건조함을 안 느끼는데 한때 정말 건조했던 겨울이 있었어요. 저도 피부가 아플 정도로 건조한 거예요. 그때 이 크림 스킨에다가 닥자 세라마이딘 세럼 그 조합으로 했더니 하루 종일 촉촉하고 저녁이 들어가서 피부 만져보면 부들부들했거든요. 색깔도 우유 같죠? 찰랑찰랑은 한데 완전히 묽은 백은 아니고 약간의 영양 보습이 있는 닥자 세라마이딘 토너보다는 더 묽어서 사계절 쓰기 더 좋고 닥자 토너도 좋아하지만 그건 가끔씩 끈적일 때가 있어요, 마무리가. 근데 이거는 전혀 끈적임 없이 어느 세럼, 크림과 조합을 해도 다 잘 어울리는 스킨입니다. 광 너무 예쁘네. 지금 요것만 바른 거예요. 이 크림 스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네즈 대표 베스트셀러고 라네즈 스킨 카테고리에서도 재구매율 1위, 재구매 고객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진짜 인기 있고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이랍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딱 열 거예요. 저녁 7시. 마켓은 보통 6시에 진행을 하는데 마켓 할 때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슬퍼가셔서 제가 1시간 늦춰달라고 했어요. 너무 또 잘 쓰고 있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라이징 세럼. 영상에서 소개드린 이후로도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우리 영양제 챙겨 먹는 느낌? 이건 보습, 탄력, 윤기에 좋아요. 특히 윤기. 고가의 귀한 성분인 화이트 트러플 성분도 꽤나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피부에 호강해주고 있습니다.
크림은 라로슈포제 크림이 어디 가는지 몰라서 영상에선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테라비코스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로션입니다. 아주 제형이 약간 보습 있으면서 산뜻해서 전혀 끈적임 없고 화장 전에 딱 좋은 제형. 로션으로서 딱 얇은 막만 싹 씌워주는 느낌? 아 이거 멍이 왜 들었나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도 밑에 퍼렇게 남아있는데 설날 전주에 사랑니를 뺐어요. 아 아파. 2년 반 전에 여기 사랑니 오른쪽 아래를 뽑았는데 2년 반 만에 왼쪽을 뽑으러 갔습니다. 이 치과를 친척 언니한테 추천을 받아서 갔었는데 여기 뺐을 때 정말 잘 빼주셨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빼고 나서도 별 통증 없이 아주 잘 뺐어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믿고 여기를 갔어요. 근데 깊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랑니라 이쪽은 치아를 반으로 잘라내서 뽑아냈어요. 사랑니 뽑기 전에 잇몸에다 마취 주사를 넣는데 마취가 길면 3시간이면 풀려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빼고 설날 연휴여서 다음 주 금요일날 실밥 뽑으러 가는 예약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갈 때까지 마취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마취가 어떻게 이렇게 뭐 일주일을 가지? 친구들 만날 때도 희한하다 막 웃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막 웃으면서 선생님 여기 마취 아직도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일단 누워보세요. 실밥 풀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실밥 풀면서 옆에서 선생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로 난감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내가 양치를 잘 안 했었나? 먼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밥 풀고 옆에 컴퓨터 있는 곳으로 와보시라고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정말 가끔 일어나는 사랑니 발치 부작용으로 신경 손상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니를 뽑고 붓고 멍이 생긴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랑니 뽑고 한 3, 4일 정도는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 좀비처럼 여기 파랗고 되게 심각했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빠진 건데 멍은 뭐 없어지니까 그렇다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 살처럼 느껴지는데 여기가 신경 손상이 돼서 감각이 둔해요. 그냥 마취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거슬려요. 만져보면 치고 있다는 건 살짝 느껴져요. 좀 둔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살짝 데인 거 말고 어떡해 정도로 데웠을 때 만져보면 느낌이 둔하잖아요. 근데 아리고 저리고 쓰린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를 만져보면 저릿저릿 아리다리 피부 쓸리는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거슬리고 말하면 더 거슬리고 불편해요. 이게 나아질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대요. 만약에 낫는다고 하면 길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도 해요. 근데 제가 막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심각한 건데 되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서 놀라더라고. 속상하긴 한데 걱정을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언젠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씩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신경 돌아올 거라고 같이 믿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아르마니 파데 진짜 너무 사랑해. 진짜 21살이야 2살이야 너무 오래됐어. 그때 처음 썼을 때도 이거 바르면 애기 피부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이가 어리면 그때 다 애기 피부지 뭐 이게 아니지. 딴 거 발랐을 때 내가 그런 소리 들었겠냐고. 이거 바를 때마다 사람들 반응도 장난 아니고 내가 거울 보면서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1, 2, 3, 4, 8년에서 9년이 지난 지금 피부에서도 이거 바르면 애기 소리 들어. 진짜 발라봅시다. 근데 어제 오늘 또 피부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아니에요. 제가 매일 애기 피부 소리 듣겠냐고요. 저도 아니랍니다. 오늘 피부 좋은 건 나도 인정해요. 저는 2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레스팅 실크의 장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도 예쁜 피부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 예뻐지는 아르마니 파데도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이 레스팅 실크는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이에요. 마스크 시국에도 묻어남이 나쁘지 않아요. 되게 적고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이에요. 근데 마스크를 벗었을 때 너무 심각하게 벗겨지지 않는 커버력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0에서 10 중에
5.5 정도? 자연스러운 커버에 속합니다. 근데 요즘은 겨울이다 보니까 세미매트를 바르면 건조해서 살짝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이걸 단독으로도 바르지만 제가 이거를 섞어 발랐더니 요즘 날씨에 너무 좋아요. 이 에르보리앙 비비크림은 저도 예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영어로 적혀있으니까 뭐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 거지? 비비는 잘 안 바르는데 방치해뒀던 제품인데 혜림쌤 영상과 직접 메이크업을 받아보면서 영업을 당해서 집에 있는 걸 쓱 꺼내다 쓴 게 벌써 1년, 2년이 된 것 같아요. 혜림쌤 덕분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거를 섞어 쓰시는 이유가 파운데이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해지면 뜰 수가 있잖아요. 벗겨지고 그거를 보완해주는 여러 비비크림이 있겠지만 이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요즘 날씨에는 건조할 때가 있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리 뭐 시간이 지나도 내추럴 글로우 예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지만 기초를 부족하게 했을 때나 건성이시거나 날씨가 너무 건조할 때는 살짝 뜯어질 때도 있어요. 마스크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날 맥주 마셔서 피부에 열이 올라와서 더 그랬겠구나. 근데 요거를 섞었으니까 진짜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건조해서 뜨거나 벗겨지는 게 훨씬 적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촉촉하게 잘 잡아주는 거지. 누드 컬러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종류별로 호수가 달라요. 레스팅 실크는 2호가 가장 밝은 건데 더 밝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2호도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화사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 피부 타입마다 다르겠지만 다크닝은 아닌데 살짝 더 내추럴해지거든요. 게다가 요 비비를 섞었으니까 조금 더 어두워지다 보니까 1호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운데이션이 세미매트 제형인데 비비랑 만나면서 훨씬 촉촉해졌어요. 피부에 마르면서 붙는 느낌이 아니라 촉촉하게 촥 달라붙는 느낌? 그걸 비비가 도와줬어요. 오키 파운데이션 브러쉬. 비비가 촉촉해서 브러쉬 바르는 소리가 되게 촉촉해요. 연두색 멍은 가려졌는데 이따 퍼프로 또 두들길 건데 이따 또 봅시다. 또 화장 잘 먹고 싶은 날, 신경 써야 하는 날은 무조건 쓰는 스펀지, 해피림 스펀지. 이것도 혜림쌤께서 더툴랩이랑 함께 제작하신 퍼프죠. 진짜 너무 애정합니다. 떨어지면 불안해서 쟁여놓는 아이템 중에 하나. 물 먹여왔어요. 어머, 나 여기 안 발랐었네. 차이가 없어서 몰랐네. 죄송해요. 자랑은 애교로 봐주세요. 어때요? 피부 표현 대박이죠? 소량 남아있는 거 0.5겹 더 발라줄게요. 진짜 얇게 지금 밤새고 새벽에 찍는 건데 피부 말이 되냐고. 아이 멍 어떡해. 언제 없어져? 살아 숨쉬는 피부 같다. 아 맞다. 저보다 5살 어린 친구가 있는데 엊그제 카페에서 제 피부 보고 갓 태어난 응애 애기 피부 같다고. 고마워. 색조도 빠르게 부어드릴게요. 섀도우의 지속력과 발색력을 높여주는 아이 프라이머를 얇게 도포해준 다음에 아이섀도우는 루나 데일리 크러쉬 아이섀도우 팔레트 01 빈티지 코랄이고요. 이 팔레트 데일리로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요 1호, 2호, 3호 다 잘 씁니다. 제가 마켓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베이스, 포인트, 펄, 음영, 블러셔까지. 이 블러셔도 섀도우로 쓸 수 있고. 근데 단 한 가지 어색하고 마음에 안 드는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조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바쁜 날 쓱쓱 빠르게 예쁘게 완성시킬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제가 요거로 메이크업하고 올린 사진, 영상에서 섀도우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올리브영 몰에 들어가 봤는데 루나 섀도우 팔레트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커서 저는 이게 더 좋거든요. 작아가지고 밖에 들고 다니기도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깨져서 이걸 살라고 들어가 봤더니 3가지 호수 중에 2가지가 품절이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품절
품절인데 설마 단종되는 거 아니겠죠? 안 돼요. 언젠가 저랑 마켓해요. 저 너무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루나 선생님, 제발 단종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랑 이거를 베이스로 섞었어요. 언더도. 피카소 콜레지오니 777 총알 브러쉬로 여기서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가려면 아래 두 컬러를 섞어서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 저는 발랄한 코랄 느낌을 내고 싶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한번 스치고 요거 이렇게 세 개나 이렇게. 루나도 나랑 함께 해볼래요? 어필. 아니, 전에 쿠션 광고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요 섀도우 팔레트로 메이크업 했었는데 그쯤에 요 섀도우 팔레트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분위기 있죠. 언더 뒤쪽에 또 발라주고 아이라이너. 바르기 전에 끝을 브러쉬로 얄쌍하게. 그 다음 이쪽에 진한 음영을 넣을 건데 이 단계에서 항상 쓰는 로아르 브러쉬입니다. 이게 로아르 애교살 팔레트랑 세트로 파는 건데 이 브러쉬도 3종으로 세트로 브러쉬로 팔더라고요. 지금 생각난 김에 한 세트 사고 왔어요. 이거는 이거 2개 섞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2개 섞을 때도 있어요. 너무 불그레질까봐 이렇게 섞겠습니다. 눈 떴을 때 뒤로 눈이 샥 길어지도록 음영을 넣어줍니다. 다음 뷰러 차례인데 짠! 제가 매일 쓰는 라네즈 뷰러죠. 아까 초반에 언급했지만 라네즈 마켓을 하게 됐잖아요. 옵션 2번이 크림 스킨 대용량의 이 뷰러 세트인데요. 저같이 눈두덩이 살이 많고 무쌍, 속쌍, 나는 눈이 좀 동그란 편이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 뷰러입니다. 이 뷰러는 아시는 분들은 진짜 극찬을 하실 정도로 꿀템으로 유명해요. 뷰러가 이 곡률 그리고 길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한테 딱 맞는 뷰러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이게 딱 맞아서 이거에 정착을 했어요. 뭐 같은 속쌍이라고 같은 무쌍이라고 같은 이런 눈 위 지방러라고 다 이 뷰러가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인생 뷰러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저와 눈이 비슷하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쌍꺼풀이 진하게 있는 친구들은 이게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눈이 비슷한 친구들은 이것만 써요. 그리고 다른 힘없는 뷰러, 짤랑짤랑한 뷰러가 아니라 여기 스프링이 있어서 여기 힘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짱짱해요. 누르는 느낌이 있어. 뿅. 공병 리뷰보다 이 영상이 더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이것만 매일 쓰다 보니까 1년인가 2년 쓰고 전 뷰러가 생명을 다한 건 처음이었어요. 뷰러를 공병으로 만들 정도로 저한테 마스카라 하는 법, 뷰러 하는 법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더 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그냥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진짜 이거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자기 눈에 맞게. 그리고 저같이 자기 눈에 맞는 뷰러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다는 마스카라를 써도 뷰러로 속눈썹을 예쁘게 찝어놓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저는 이 속눈썹을 예쁘게 올려놓는 것이 팔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쓰는 데다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데 마스크 안은 너무 따뜻하고 마스크 밖으로는 너무 차가우니까 초겨울보다 한겨울 되니까 마스카라가 더 빨리 처지는 거예요. 거의 나가자마자 처지던데요. 그래서 에뛰드 픽서 필수입니다. 좀 더 신경 쓰는 날은 속눈썹까지 붙이고. 마스카라는 요즘 써보기 시작한 뮤드 마스카라고요. 롱래쉬 컬링 블랙으로 위에는 블랙, 아래는 브라운 썼어요. 여기는 아직 안 했고. 애교살 메이크업 컬러그램 03 진짜 마켓했던 거 잘 쓰고 계신가요? 전 맨날 쓰고 있답니다. 되게 자연스럽고 저 애교살 이렇게 만드는 거 완전 초보였는데 진짜 빠르고 쉽게 그려요. 이렇게 눈이 여기에 비해 더 커졌고 아래가 더 깔끔해 보이죠. 화장을 더 잘하게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애교살이 생기니까 더
어려 보이는 동안의 효과도 있잖아요. 애교살이라는 게. 짠! 이건 어제 발견한 건데 스톤브릭 쉬머 모노 402호 시어 베이지 글리터 모노 104 스파클 누드인데 어제 이 쉬머 베이지를 애교살에 발라봤는데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 이렇게 깔끔하게 애교살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쉬머를 얹어주면 애교살이 더 극대화되게 뿅 하고 나오잖아요. 그 섀도우로 너무 좋더라고요. 컬러나 그 펄의 촘촘함이 더툴랩 233호 아이 언더라이너 이 브러쉬로 바르면 좋습니다. 지속력을 더 높여주면서 눈밑이 은은하게 과하지 않게 반짝이면서 더 통통하게 만들어줘요. 이쪽에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브로우도 새로 발굴했어요. 브로우 중에 로제 브라운이라는 컬러명이 되게 새롭지 않나요? 발색도 시원시원하게 잘 되고 자연스러운 브라운에 핑크 한 방울. 브로우만 했는데 여리여리하고 색감이 부드러워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같이 눈썹이 진한 것보다 좀 연한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 컬러가 어떤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두루두루 다 어울릴 만한 컬러라 진짜 추천해요. 최근에 쓰기 시작한 거. 색깔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요 애쉬 브라운, 애쉬 특별해. 블러셔도 요 팔레트에 들어있는 걸로 색상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이거 발라주면 되니까 데일리로 샥샥 바를 때 시간이 줄어들어요. 세 호스 모두 여기 들어있는 블러셔가 컬러가 자체가 너무 예쁘고 이 섀도우들이랑 조화가 찰떡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 립 진짜 대박이거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아주 횡재하신 거예요. 이건 아껴놨다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르마니 주인공 영상이니까 베이스를 글로스로 발라줄 거예요. 저는 원래 블러파였거든요. 블러 매트파. 근데 요즘은 촉촉한 게 좋아졌어요. 제가 늘 여기 입술 산 오버해서 바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촉촉이로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느낌이 더 잘 살고 입술 각질이 잘 생기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더 빨리 메말라지더라고요. 제가 되게 보기가 싫고 요즘은 탱글한 촉촉이가 좋습니다. 이 선만 살짝 스펀지 남아있는 양으로 죽여준 다음에 아멜리 하이퍼 오플런트 글로 636호 치미레드 컬러감이 돋보이지 않고 되게 물탄 듯이 연한 컬러 발색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너무 이것만 발라도 여리여리하게 아래만 발랐어요. 음파 했을 때 쫙쫙 늘어지는 것도 되게 적고 끈적임이 없어요. 여기다가 아르마니 신제품이에요. 립파워. 립스틱인데 보면 촉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질러 보면 쫀쫀 촉촉한 제형입니다. 쫀쫀해요. 이게 촉촉한데 쫀쫀해서 입술에 착 달라붙어서 지속력도 좋더라고요. 글로스 위에다가 립스틱 발라봤어요. 촉촉 립스틱 발라봤어요. 이 조합 새롭죠? 안쪽에다 이거 발라볼게요. 대박이야. 이 글로스가 끈적하지 않아서 마스크 썼을 때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생각보다 안 묻어나요. 입술만 봐보세요. 너무 예쁘죠? 명란처럼 통통한. 입술주름 어디 갔어? 짠! 헤어랑 귀걸이를 장착하고 왔어요. 투쿨 포스쿨 모던 거의 다 썼어요. 화면에서 여기 빛이 들어가면 팔자가 깊어 보여서 촉촉한 파우더 쓸 거예요. 페리페라 오일 캡처 쿨링 파우더. 됐다. 짠! 오늘은 저의 만년 영업템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이랑 기타 등등 영업 영상이었고요. 지금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촬영 시간이 더 오래 걸렸거든요. 3시?
4시에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아침 7시 20분이거든요. 계속 조명 앞에 앉아 있었는데 뭐 갈라지는 거 없이 피부 표현 여전히 너무 예쁘고요. 더 촘촘해졌어. 내 피부의 윤기랑 만나면서 피부가 촘촘해 보이죠. 예술이야. 이거 무슨 CG냐고. 이거는 뭐 조명빨, 카메라빨이 아니라 실제로 거울을 들여다봐도 인형 피부야? 아,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구매하시려는 분들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나는 평소 내 피부에 꽤나 자신이 있어. 나 좀 좋은 편이야. 하시는 분들 오히려 어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썼을 때 내 예쁜 피부를 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억울하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됩니다. 레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입니다. 얇게 밀착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지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때 발라도 너무 좋고 라고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 영업 끝!